전 김광준 검사 비리 사건을 계기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수사기관의 비호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희팔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당국이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한 다단계 업체 대표 조희팔 씨는 대한 수사기관의 비호 이런 수법에 넘어간 피해자가 수만 명,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4년 만에 다시 관심사로 등장한 조희팔 사기 사건. 한 피해자가 KBS로 찾아왔다. 사건의 본질은 검사 한두 명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밝혀진 진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 불리는 조희팔 사건. 원대 피해를 입힌 희대의 사기꾼이 중국으로 도망간 지 3년도 더 됐습니다. 남 눈물 나게 하고 흥청망청 돈 쓰나 했더니 이미 숨졌다고 합니다. 검사뿐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 등 수많은 유력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열쇠를 쥔 조희팔은 말이 없다. 과연 조희팔은 사망한 것일까? 유리관 안에 누워있는 남자, 조희팔이라고 했다. 죽음을 알리고 싶었을까? 얼굴을 자세히 보여준다. 한 남자가 촬영을 지시하는 모습까지 담긴 이 영상은 조희팔 유족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경찰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그 이후에 통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희팔하고. 통화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의 발표는 잘못됐다. 100%. 조희팔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다. 유족이 갖고 있던 사망 증거 자료에서 의외의 단서가 발견됐다. 조선족 조영복.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은 조영복이란 이름으로 살았던 것이다.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 그리고 화장증에서 확인된 조영복의 주소. 취재진은 중국으로 달려갔다. 조희팔은 조영복의 주소지에 실제로 살았을까? 조영복의 주소지는 해이룽장성의 한 소도시 시골 마을이었다. 那就是那个后兰村，就是这个，就是你说这个地方，他能承认你？关键是人一瞅这人，他也不是人这块的人呢。是。 마을을 뒤졌다. 주민들에게 조영복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不知道，不认识。不认识。没见过是吧？没见过。 57살인데. 现在57岁。姓什么这个？他赵，朝鲜族。不知道。这嘎达朝鲜人都搬走了，都没人都搬。一位了没有？没有了。 조영복이란 사람이 이곳에 주소를 두고는 있지만 실제 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조이팔은 어디에 있을까? 취재진은 우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망친 조이팔의 행적을 되밟아가기로 했다. 세상살이의 정겨움이 물씬 풍기는 시골 장터. 한 푼이 귀한 서민의 마음이 전해진다. 소중한 만큼 쉽게 벌 수 없고 또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것이 돈이다.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도 이처럼 서민의 삶의 애환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에서 태어났다. 어른들도 다 좋고 조보들도 다 좋아. 심도 좋은 집들. 안 그랬는데 착했는데. 네. 우리 큰아하고 동기인데. 네네. 국민학교 동기라. 조이팔 고향 사람들도 사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얽히고 설킨 다단계 사건으로 마을은 쑥대밭이 됐다. 우리가 친척들이 이제 하라 이래 내가 이제 연결 뭐 사동길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사더라. 여가 이제 몇 차마 이런 사고 터집고 있기를 못 받았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임대 배당금 충실히 잘 나오고 좀 더 욕심 있다라면 아직은 작지만서도 우리 계열사들이 지금 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조이팔의 사기는 2004년 대구에서 시작됐다. 의료 보조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연리 135% 확정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저런 게 어디 있을까, 저렇게 고금리면은 좀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면서 자꾸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머 이거 괜찮다 정말. 통장의 제1금융권으로 통해서 매일 입금이 되고 또 그 전에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도 계속 입금이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 이 사업은 정말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와중에 저는 한 2주 넘게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그게 뭔데? 정말 친근한 이미지.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 아,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그리고 실제 고위직급자들은 아, 저분은 정말 뭐 신이 내려준 진짜 그런 분이다. 정말 신격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던 2008년 여름 마지막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다시 전부 쏟아붓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유도한다. 부장, 국장 급여 정도라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붙지 않았던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뭐 그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서 여러분들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분들이 거기에 저도 퇴직금까지 담보해서 대출을 내서 넣고 카드론까지. 더 이상 투자 금액을 받지 않겠다는 거는 아, 이 기회를 투자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받는다는 그 말에 그냥 더 투자하게 되는. (2008년 10월 31일) 조이팔 일당은 마침내 돈을 챙겨 잠적한다. 사기 피해액 3조 5천억 원,
피해자들은 조이팔 일당이 이 가운데 많게는 1조 원을 챙겼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이팔이 수사당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을 무대로 4년 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조이팔이 사건을 내고 잠적을 한 후에 일어납니다. 대구에서 잠적한 조이팔은 경남의 한 사찰로 숨어들었다. 내연녀 김모 씨, 측근 4-5명이 항상 통행했다.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각 개인들이 민사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재판 과정에서 여기에 은신했다는 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파리가 지금 여기 은신해가지고 잠을 잘 곳이에요. 이 방이거든요. 아, 이 방이에요? 예, 방이 2개 있는데 이 방에서 예. 조이팔은 이곳에서 근처 골프장을 드나들거나 판돈을 측근들에게 나눠주고 심심풀이 도박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희 팔이 이 큰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 사찰에 머물면서 그렇게 피해자들 기명하고 피해자 돈 가지고 그렇게 휘날락거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 지금 억울하고 예. 조이팔은 이 사찰과 충남 태안을 오가며 중국 밀항을 차근차근 준비한다. 취재진은 조이팔을 밀항시킨 밀항선 선주를 남해안의 한 섬에서 어렵게 만났다. 박 선주는 밀항 알선 혐의로 당시 구속됐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지금 그럼 좀 현장 나가셔야 돼요. 조이팔 일당에게서 처음 밀항 의뢰를 받은 것은 2008년 11월. 20일 가서 회경에다 전화를 해서 야, 너가 나보고 밀항을 시켜주라는데 잡아주라. 응? 나 간이하기 싫다.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주장을 할 때 육지에서도 검문하되 바다에서도 검문을 해요. 이때는 이미 조이팔 일당에 대해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관서는 다름 아닌 밀항 출발지 태안을 관할하는 서산경찰서. 이거 꼭 중국을 가는데 군산도 있고 목포도 있고 평택도 있고 많아요. 자기 사건하고 관련 없는 지역도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했는지 자기가 거기서 해도 된다는 100%의 확신을 갖고 저는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이팔 일당이 마약을 밀매하는 것으로 오인한 해경은 당시 항내 CCTV로 조이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항내에는 낚시꾼을 가장한 수사 인력까지 배치했다. 그때 뭐 경찰도 좀 있고 민간 경찰이죠. 그렇게 사범 입고 다니는 거라. 그럼 뭐 특별히 주민들한테 뭐 당부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모른 척 하라는 소리지. 그걸 뭐 크게 뭐 잡으러 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안 듣으니까. 날씨 사정 등으로 2번은 실패하고 3번째 밀항을 같은 곳에서 또 시도한다. 이번엔 전과 달리
밤이 아닌 오후 1시 한낮이었다. 이런 밀항 역사상에 있을 수도 있을 일도 없고 누가 그렇게 상상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08년 12월 9일) 오후 1시 조이팔은 측근을 대동하고 유유히 마검 포항을 출항한다. 그러나 해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이팔은 다음날 아침 공해상에서 측근이 사들여 끌고 나온 100톤짜리 중국 어선으로 갈아탄다. 한 몇 초 사이에 5초도 안 됐을 거예요. 가방 땡겨 바로 넘어가 보더라고. 그걸 배를 밀어불고는 만세 불러보더라고. 양쪽에서 다 둘 다 만세 보는데 선장하고 나는 멍 쩝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나 이때도 해경은 체포하지 않았다. 전화 한 통 하나. 뭐 조이팔 잡을 수 있었어요. 잡을 수 있었다니까 나는 100%. 안 긁었어요. 왜? 옆에 경비정이 있었거든요. 경비정 2척이나 있었어요. 한 척도 아니고. 아마마 큰 배들이. KBS는 조이팔의 밀항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해경은 당시 밀항자가 조이팔인지 몰랐고 밀항 용의자가 아닌 마약 밀수 사건으로 판단해 작전을 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고 해명하고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조원을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조이팔의 행적. 신고를 받고도 검거하지 않은 해경. 조이팔 사건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으로 건너간 조이팔은 중국 산둥성에 머물렀다. 매일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말에 따라 골프장부터 찾아 나섰다. 조이팔을 기억하는 캐디들. 그런데 올해도 골프장에 왔다고 한다. 他现在不见来找吗？ 이 사람에 대해서 3、4个月前的了，很久了。 예, 几个月知道。他嘛，那时候好像是暑假的时候吧，然后人家早报不是很乱的吗？就是差不多也就是4、5个人。对。4、5。那问题是没有女的，全部是男的还是？男的。남자들만. 아. 그날 이들의 골프 기록과 나이를 떠올릴 만큼 기억이 구체적이다. 球打得好不好？他吗？不算太好。他是赖的人都是大岁数的，还是跟他比他大岁数，还比他小岁数的？有的年轻也有比他老的，就差不多也就相间，就差3、4岁而已了。 취재진은 조이팔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근처 골프장 3곳을 더 찾았다. 다른 골프장에서도 올해 조이팔을 목격했다는 캐디를 찾아냈다. 给的来过，反正我不知道是，我只叫这个名儿熟。什么时间来的？我不知道多少时过了，反正我这个人来过，这个人来过。那这是一个组来的。한 팀. 이 사람도 혹시 같이 왔던가요? 这个我也想，因为我记得我小时候就是这个。 지난해 12월 사망했다는 조이팔을 올 들어 잇따라 목격했다는 캐디들의 증언.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것인가? 취재진은 조이팔이 숨진 장소로 발표된 호텔로 찾아갔다.
유족들은 조이팔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투숙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 후송 도중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정작 호텔 직원들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다. 上楼上去这个心脏马屁是怎么回事？去404最后死了。我们群里都在这儿都不知道这个事儿。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나요? 没听说这事儿。没听说死人。 혹시 이들이 휴무인 날 조이팔이 숨진 것은 아닐까? 我都干了4年了。 3年整个意思，他说是不是你休假的时候别的人在？别人在这，我觉得如果这么大的事的话，我也能知道。 조이팔이 죽지 않았을 뿐더러 골프를 치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분이시죠? 아 저기 한국의 사람. 조이팔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측근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조이팔과 2인자 강태용, 강태용의 동생 강호용, 그리고 최천식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接下来我们要来看一条非常给力的消息。近日，烟台公安机关布控16个小时，成功抓获了2名国际红色通缉犯。 조이팔 측근 강호용과 최천식이 지난 2월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는 보도다. 조이팔과 도주한 측근들은 이곳 산둥성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새벽 2, 3시에 남의 다 잠자는 시간에서 뭐 사람이 많고 술을 불러가지고 마시면은 앞에서 관리 사무실에서 뭐 경찰도 아니고 그냥 와서 검거를 했죠. 검거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며칠 동안 좀 조용하다가 그리고 또 같은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나 이때도 정작 1인자 조이팔과 2인자 강태용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들을 체포한 중국 공안은 두 사람의 행적을 알고 있지 않을까? 중국 옌타이 공안의 한 수사 책임자에게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자 곧바로 알아본다. 这是江泰荣，강태용，강태용，曹喜八，周一判，办了一个假的身份。据我了解，这个人啊，现在在威海、烟台、青岛3个地方活动。 심지어 지난 2월 체포작전 때 같이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진다. 2달 전 죽었다는 조이팔이 칭다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办了一个假的身份证。曹喜八，在我抓他的时候，抓那几个人的时候，今年的2、3月份的时候，这个人是在青岛。我们做什么事情啊，必须，特别是抓人，涉及到一个国际上这样一个通缉令上的一个犯人这样，我们必须是上级公安机关给我们相应的指令，我们才能去抓。啊，第3个就是关于他。 조이팔과 강태용의 소재를 확인하고도 지시가 없어 검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 수사 당국이 자신해온 중국 정부와의 공조 수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사건의 열쇠는 1인자 조이팔, 2인자 강태용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돈은 준 사람이 없어서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가리지를 못하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들을 검거해서 한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호 유착 세력부터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시대의 사기꾼 조희팔. 수사 당국은 조희팔을 못 잡는 것일까? 아니면 안 잡는 것일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수사 당국의 행태는 피해자들을 2차, 3차 피해로 내몰고 있다. 아들만 둘이고 아저씨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쇠 모자가 편히 몸을 누이기에는 부족한 월세 14만 원짜리 단칸방. 박 씨의 고통은 전세금을 조금 불려볼 생각에 빚을 내 조희팔 다단계 덜컥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살독에 살을 퍼갖고 밥을 내먹고 그랬어요. 이거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발하고 그 사람들 좀 잡아가지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보상 좀 해주면 좋겠어요. 늦은 밤 집을 나서는 박 씨. 새벽에 4시 대가 옵니다. 3시, 일찍 오면 3시 반, 늦으면 어떨 때는 막 4시 반 될 때도 있고 5시 될 때도 있고 이래요. 화날 때 올 때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주방이 박 씨의 일터다. 한 달에 사흘만 쉬며 일에 매달려 보지만 그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다. 진짜 막 이 피해자들, 많은 피해자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가슴에 먼지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좀 보상 좀 해주십사 하면 감사하고 좋겠어요, 진짜로.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사는 피해자들. 이들에게도 보상받을 길은 있었다. (2008년) 피해자 채권단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조희팔 은닉 재산은 모두 1,320억 원대. 채권단은 2010년 9월까지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채권단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해갖고 보상을 주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저희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채권단이 인수한 지상 19층짜리 부산의 한 혼수 전문 백화점. 채권단은 이 건물을 136억에 매각했다. 건물을 매각했지만 압류를 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없다. 전혀 없지. 돈을 돌려받았으면 우리가 뭐 억울하다 하겠습니까? 전혀 아무도 못 받았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모르죠. 더구나 이 건물은 채권단이 판 가격보다 2배나 비싼 28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옥청에 가구점이 하나 있었고. 280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피해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습니까? 280억의 돈을 줄다 하는데도 안 했고. 예, 그래 우리가 가긴 갔습니다. 그 사람 같이 보고까지 가가지고도 성사는 안 됐습니다. 채권단은 왜 백화점을 헐값에 팔았을까? 의혹은 경남 창녕의 이 호텔도 마찬가지다. 호텔을 인수한 채권단은 현금 매출을 조작한다.
호텔 자금을 채권단이나 경영진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채권단에 송금한 현금이 2009년 1년 동안에만 수천만 원. 검찰청 접대란 명목으로 한 번에 지출한 돈이 300만 원에 가깝다. 호텔 법인 카드로 골프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채권단은 4년째 이 호텔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 수익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피해자는 한 명도 없다. 조이팔이 한 기업에 투자한 640억 원도 환수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연장해주는 바람에 돈이 묶여있다. 공정한 기관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유동화를 시켜서 그걸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됐거든요. 근데 채권단이 자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걸 유동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유동화하는 작업을 전혀 안 했죠. 경찰에 전달하자며 조성했던 조이팔 현상금도 행방이 묘연하다. 현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뭐 돈을 모았다거나 또는 저희가 뭐 모은 돈에 대해 가지고 했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땅이? 지금 현재 이쪽에 보시면 이 철길 지금 넘어서부터 현재 저 공장 옆으로를 끼고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쭉 하천을 따라 가지고 저쪽 위로 해서 지금 저 위에 가건물이 있는 지금 저 위쪽입니다. 위쪽까지 해서 철길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부채꼴 모양 약 10,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를 조이팔이가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둔 부지입니다.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권단 박모 씨의 횡령으로 현재 이 땅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다. 채권단 부대표직을 맡고 있던 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서 대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17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채권단의 행태는 그 이후 또 이어진다. 박 씨에게서 횡령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근저당 설정만 해놓은 채 채권단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형사 합의서를 제출한다. 계속 자꾸 좀 하자 이런 보이지 않는 의사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그 상임 중에 4명이 한 사적인 자리에 이야기한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너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하자. 지가 챙기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들이 어디냐. 하나도 없지. 지껏 챙기다고 다 당연하지. 그래 나 먼저 좀 챙겼다. 그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챙겨야지요. 수십 배 챙겨야지요. 형님이 지금 그랬어. 그래 그거라면 전부 다 쳐앉았었던 거 아니야? 채권단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상당한 은닉 재산을 가져가 실질적으로 확보한 재산이 거의 없고 횡령은 아는 바가 없으며 매각한 백화점 건물도 당시 시세로 적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주요 인사들이 조이팔 사기 사건의 고위 직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 피해자들에게 제1차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배임 횡령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다시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9년) 부산 파이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은 크게 강화됐다. 네, 안녕하세요. 불법 사금 이후 피해 신고 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하루 평균 입출 금액이 20억 원. 조이팔의 수상한 자금 흐름은 당연히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2008년 4월경에 익명의 제보를 저희가 받아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거쳐서 유사수신 혐의가 있다 저희가 판단해서 대구지방경찰청 등 3개 경찰청에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금검원이 수사 의뢰한 조이팔 다단계 조직은 대구와 부산, 인천 지역 6곳. 대구 센터는 조이팔 다단계 조직의 본사, 인천 센터는 당시 가장 사업이 잘 되던 곳이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서울청은 내사 종결, 부산청은 검사가 각하 결정을 내리고 대구청은 6달 뒤인 10월에야 수사에 착수한다. 그 규모가 이게 그 조이팔 사건이 이전으로 보면 한두 번 조사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소위 여러 번 받았지만 다 헤쳐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경찰의 조직적인 협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의 사태는 피해자들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조이팔 측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가성이 있는 돈입니까?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김 검사는 조이팔 자금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검사는 강태용에게 빌린 돈으로 2009년 이미 돌려주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강태용의 학교 동문으로 직간접적으로 조이팔 측을 비호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검사는 피해자들 사이에 2008년 이후 조이팔 비호 세력으로 나돌던 인물이었다. 유착 의혹이 있는 건 검찰만이 아니다. 저 권총경님 되시죠? 예. 저기 참고인 중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 대구시경 권모 전 총경은 조이팔에게 2008년 9억 원을 받았다. 권 총경은 조이팔의 돈을 한 기업에 투자하는 데 중개해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대구시경 정모 경사의 사례를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조이팔 수사 담당자인 정 경사는 중국에 밀항한 조이팔을 휴가를 내고 2차례나 찾아가 접대를 받고 왔다. 이 친구가 모든 수사를 전담했었고 그 말은 또 계좌 같은 이런 부분도 이 친구가 추적했었거든요. 그쪽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이팔의 은닉 자금을 차명 관리한 7명이 벌써 불구속 입건됐고 중앙구청과 대구지역 공무원, 현직 경찰 등 5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다단계 사건으로 유명한 그 주수도 사건은 피해 규모가 2조 규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이팔 그 사기 사건의 그 규모는 2배 이상입니다. 조이팔이 밀항한 것이나 사건 초기에 전국적으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그 많은 돈이 아직도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나 그 모두가 의혹입니다. 반드시 그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조이팔 유착 세력으로 실세 정치인과 현 정부 들어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 처리된 인물도 거론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 당국이 조이팔과 강태용을 잡아들여 이들의 혐의도 밝혀내길 바라고 있다.
소가리만 해왔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전하다고 믿어 가족들까지 권유를 하는 바람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난 경우도 허다하다. 조이파르 하수인임을 자청했다. 누굴 탓을 합니까? 제 탓을 해야지. 아휴, 그래가지고 뭐 동생도 원망한 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탓이다. 내가 욕심이 나서 했으니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0여 명. 4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보다는 주로 서민층,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가정 파탄이 되고 이혼이 되고 또는 자살자가 속출을 하고 또는 뭐 어떤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보육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피해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죠? 예, 여기는 바실론 문서고고요. 여기에는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이 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거 피해자들 한 분 한 분의 그 서류인데요. 보면 이제 계약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 보면 이제 거래 내역서, 예, 그런 게 다 증빙 자료로 다 첨부가 돼 있고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피해자가 맞다라면 실제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검증비를 저희가 다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왜 모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지역별 피해자 모임도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살아야 되는 게 좀 낫긴 하겠죠. 그렇다고 죽었다고 돈을 못 찾는 것도 아니고. 조이팔 일당의 공판 일에는 꼬박꼬박 1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더 이상 조이팔 사건의 피해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고 보상도 요구하고 당당히 나설 겁니다. 문화는 어디에 커서요. 우리가 11조 마일리지는 돈으로 못 찾으니까 11조 하시면 그 10,000원당 1.7. 불법 금융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는 설명회가 한창이다. 영업지원금은 기여도에 따라 틀리겠죠. 평균 한 3,000원. 쌀 회사, 물 회사, 김치 회사. 이제 우리 굶어진 우리가 어땠어요? 그러면서 핸드폰 이렇게 해요. 우리가 기업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동네가 다 있잖아요. 먼저 투자를 하는 순간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듯이 유혹하는 감언이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87만 5천 원, 200만 원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1,210만 원으로 매월 이렇게 벌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업지원금은 특별한 노력 드린 거예요. 투자할 기회가 마감됐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실제로 너무 매출이 많아서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지난달 19일날 마감했대요. 10월 19일날 마감을 해버렸어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라는 조이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4년. 그러나 금융 다단계 사기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는 사후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나 아니면 조기 적발을 통해서 피해자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고통을 짊어진 피해자들. 다단계 사기 피해를
개인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와 엄격한 법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조이팔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히 조이팔이 생존해 있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온 만큼 수사 당국은 조이팔을 조속히 검거해 피해자 앞에 세워야 한다.